새벽 6시, 박영수는 언제나처럼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70을 넘긴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로 쌀을 씻는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능숙했다. 옆방에서는 남편 김동수가 아직 잠들어 있고 2층에서는 아들 부부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을 터였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적어도 그 전화가 걸려오기 전까지는. 드르르르. 벽에 걸린 집 전화가 울렸다. 이른 시간이라 영수는 당황했다. 누가 이런 새벽에 전화를 걸까? 혹시 친정이나 시댁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서둘러 전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박영순 씨 댁 맞습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다. 공식적이고 차가운 톤이 불안감을 자아냈다. 네, 그런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초경찰서 수사과 김정훈 경사입니다. 되게 중요한 일로 연락드렸습니다. 경찰, 영순의 심장이 순간 멎는 것 같았다. 무슨 일일까? 아들에게 무슨 사고라도 났나? 아니면 남편이? 무슨 일이세요? 박영순 씨, 혹시 며느리 되시는 윤정 씨 아십니까? 네, 제 며느리인데요. 왜 그러세요? 경사의 목소리가 더욱 진중해졌다. 며느리 분께서 어머님을 보험 사기 혐의로 고소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서출입해서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수는 전화기를 놓칠 뻔했다. 보험 사기. 며느리가 자신을 고소했다고? 잠깐요. 뭔 소리예요? 제가 무슨 보험 사기를요? 자세한 내용은 출두하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서초경찰서로 오시면 됩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영수는 멍하니 전화기를 바라보았다. 꿈인가? 현실인가? 며느리 윤정이 자신을 고소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지난 5년 동안 한 집에서 살면서 크게 다툰 적도 없었는데, 물론 며느리와 완전히 친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 예의는 지키며 지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남편 동수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들어왔다. 동수야. 영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경찰서에서 전화 왔어. 윤정이가 나를 보험 사기로 고소했다는데. 뭐? 동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소리야, 그게? 나도 모르겠어.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동수는 급히 2층으로 올라갔다. 곧 아들 민수와 며느리 윤정이 내려왔다. 윤정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물었다. 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경찰서에서 온 전화 내용을 설명했다. 윤정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윤정아, 이게 무슨 일이야? 민수가 아내를 돌아보았다. 윤정이 입을 열었다. 어머님이 제 명의로 여러 보험에 가입하시고. 뭐? 영순이 벌떡 일어났다. 내가 언제 너 명의로 보험에 가입했다는 거야? 증거가 다 있어요. 서명도 하셨고. 영수는 머리가 띵해왔다. 자신이 언제 윤정 명의로 보험에 가입했다는 건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아니, 애초에 그런 일이 있었던가?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가족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윤정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민수는 어쩔 줄 몰라 했다. 동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윤정아, 똑똑히 말해봐. 우리 영순이가 정말 그런 일을 했다는 거야? 윤정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어머님,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영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어쩔 수 없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 며느리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시계를 보니 이미 9시가 다 되어 가고 있었다. 경찰서에 10시까지 가야 한다고 했다. 영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다. 평생 경찰서에 갈 일이 없었던 그녀에게는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다. 민수야, 엄마 모시고 같이 가자. 네, 아버지. 경찰서로 가는 차 안에서 영수는 계속 생각했다. 정말 자신이 잊고 있는 일이 있을까?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아니면 윤정이 무슨 이유로 거짓말을 하는 건일까? 서초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영순의 다리는 후들거렸다. 이것이 그녀의 평범했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 될 줄은 아직 몰랐다. 서초경찰서 조사실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다. 김정훈 경사는 중년의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그의 질문들은 날카로웠다. 영수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잡고 있었다. 박영순 씨, 이 서류들 보시겠어요? 김 경사가 두꺼운 파일을 펼쳤다. 영수는 안경을 쓰고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자신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적힌 보험 가입 신청서들이 여러 장 있었다. 그런데 보험 수익자는 모두 며느리 윤정이었다. 이 서명들 어머님이 하신 거 맞나요? 영수는 서명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분명 자신의 글씨체와 비슷했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다. 저는 이런 보험에 가입한 기억이 없어요. 총 6개 보험사에서 종신보험과 건강보험에 가입하셨네요. 총 보험료만 월 180만 원입니다. 180만 원? 영수는 깜짝 놀랐다.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낼 수 있었을까? 김 경사가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다. 보험료는 모두 어머님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나갔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가 가리킨 것은 병원 진단서들이었다. 영순의 이름으로 된 각종 질병 진단서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다.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심지어 암 의심 진단서까지 있습니다. 모두 보험 가입 이후에 발급받으신 거고요. 영수는 어리둥절했다. 저는 감기 외에는 앓은 적이 없어요. 병원도 거의 안 가고요. 그런데 이 병원들에서는 어머님이 정기적으로 치료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도 이미 여러 번 들어왔고요. 김 경사가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다. 지난 1년 동안 총 4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모두 며느리 윤정 씨 계좌로요. 영수는 현기증이 났다. 4천만 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며느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김 경사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다. 사실 윤정 씨가 어머님을 고소한 건 아닙니다. 윤정 씨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윤정 씨 말로는 어머님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서 보험 사기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자신은 속았다고 하고요. 영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며느리가 자신을 속였다는 건지 아니면 자신이 며느리를 속였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어머님, 이상한 점이 있어요. 김 경사가 말을 이었다. 이 보험들 모두 어머님이 직접 가입하신 게 아니라 윤정 씨가 대리로 가입한 걸로 나와 있어요. 대리로요? 가족이니까
대신 가입할 수 있다고 윤정 씨가 설명했다는 거죠. 보험 설계사들 진술을 들어보니 윤정 씨가 어머님은 나이가 많아서 복잡한 절차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답니다. 영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자신이 나이가 많아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평생 집안을 꾸려온 자신을 그렇게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건가? 더 이상한 건 이거예요. 김 경사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다. 윤정 씨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시지들입니다. 영수는 휴대폰 메시지 내용을 읽어보았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번에도 성공했어. 시어머니 명의로 또 하나 뚫었음. 노인네들은 쉬워. 서류만 대충 보여주면 다 믿어. 다음 타겟은 누구로 할까? 우리 동네 할머니들 중에서 고르자. 영수는 서류를 읽다가 손이 떨려서 종이를 놓쳤다. 며느리가 자신을 이용해서 보험 사기를 저질렀다는 뜻이었다. 그것도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노인들까지. 윤정 씨는 현재 어디 있나요? 집에서 대기 중입니다. 내일 정식으로 조사받을 예정이고요. 김 경사가 영순을 바라보았다. 어머님은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수사를 위해서는 어머님의 협조가 필요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상황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자신을 이용해서 보험 사기를 저질렀고 발각되자 오히려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 것이었다. 제가 뭘 해야 하죠? 일단 어머님은 귀가하시고 집에서 윤정 씨와 관련된 모든 서류들을 찾아보세요. 통장, 보험 관련 우편물, 병원 관련 서류들 말입니다. 영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경찰서를 나섰다. 5년 동안 며느리라고 믿고 지냈던 윤정이 알고 보니 자신을 속이고 이용한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다. 더 충격적인 건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노인들도 피해를 봤다는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수는 결심했다.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며느리의 추악한 속셈을 모두 드러내겠다고.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며느리 윤정의 시선을 피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아들 민수는 아직 직장에 나가지 못하고 거실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남편 동수는 윤정을 마주 보고 앉아 있었지만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다. 영수는 옷장 깊숙이 있던 서류 상자를 꺼냈다. 평소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던 곳이었다. 통장들과 각종 고지서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다. 이상하네. 영수는 중얼거렸다. 자신의 통장에서 매월 나가는 돈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보험료라고 적힌 항목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정작 자신은 그런 보험에 가입한 기억이 없었다. 그때 윤정이 방문을 두드렸다. 어머님,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와. 윤정이 들어오자 영수는 차가운 시선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평소 단정했던 윤정의 모습이 오늘은 왠지 다르게 보였다. 뭔가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어머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오해? 영순의 목소리가 냉랭했다. 뭔 오해? 제가 어머님을 고소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윤정이 말을 잊지 못했다. 영수는 아까 경찰서에서 본 휴대폰 메시지들이 떠올랐다. 너 휴대폰 어디 있니? 휴대폰요. 응, 휴대폰. 잠깐 보자. 윤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왜 휴대폰을요? 그냥 궁금해서.
며느리 휴대폰도 못 보나. 윤정은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하지만 영순에게 건네주지는 않았다. 어머님, 휴대폰은 개인적인 거라서. 개인적인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한 가족인데. 영수는 휴대폰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윤정은 어쩔 수 없이 휴대폰을 건네주었지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영수는 휴대폰을 켜려고 했지만 암호가 걸려 있었다. 암호가 뭐니? 그게 개인정보라서. 윤정아. 영순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지? 경찰서에서 내 휴대폰 메시지들 다 봤다고 했어. 윤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 명의로 또 하나 뚫었다고 했다면서. 노인네들은 쉽다고 했다면서. 윤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야 자신의 메시지들이 발견된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다. 어머님, 그건 뭐, 변명할 거리 있나? 영수는 휴대폰을 다시 윤정에게 내밀었다. 직접 열어봐. 경찰한테 보여준 거 말고 다른 메시지들도 있을 거야.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암호를 입력했다. 영수는 메시지함을 열어보았다. 경찰서에서 본 것보다 훨씬 많은 메시지들이 있었다. 이상민한테 보낸 메시지가 이렇게 많네? 이상민이 누구야? 그건 사촌 오빠예요. 사촌 오빠. 영수는 계속 메시지들을 읽어 내려갔다. 그럴수록 충격은 더해졌다. 박 할머니 건 어떻게 됐어? 성공했어. 이번에도 700만 원 빼냈음. 다음은 누구로 할까? 김 할머니는 어때? 김 할머니는 아들이 까다로워서 힘들 것 같아. 영수는 메시지를 읽다가 손이 떨렸다. 박 할머니, 김 할머니. 이 동네 사람들을 말하는 건가? 그리고 700만 원을 빼냈다는 건 뭘까? 윤정아, 이 사람들이 누구야?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영수는 계속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러다가 사진 폴더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여러 할머니들의 신분증과 통장 사본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이게 뭐야? 영수는 놀라서 소리쳤다. 이 할머니들 신분증을 왜 너가 가지고 있어? 윤정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눈물이 아니라 체념의 빛이 있었다. 어머님,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는 게 뭐야? 이상민 오빠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영수는 더욱 분노했다. 그래서 나한테 거짓말하고 다른 할머니들까지 속인 거야? 윤정이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요, 어머님.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결될 일이야?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는데. 바로 그때 거실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영수는 급히 휴대폰을 윤정에게 돌려주고 방문을 열었다. 누가 온 것 같은데. 거실에는 모르는 남자가 서 있었다.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인상의 30대 남자였다. 윤정이 영순 뒤에서 나타나자 그 남자가 말했다. 윤정아, 뭔 일이야? 왜 연락도 안 받고? 오빠.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수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 남자가 바로 이상민, 윤정의 사촌 오빠이자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이상민의 등장으로 거실의 분위기는 순간 얼어붙었다. 영수는 이 남자에게서 뭔가 위험한 기운을 느꼈다.
윤정은 더욱 위축되어 있었고 남편 동수는 갑작스러운 방문자를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윤정아, 이분이 누구시냐? 동수가 물었다. 아, 제 사촌 오빠 이상민이에요. 이상민은 영순을 쳐다보며 날카로운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윤정이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영수는 그의 인사를 받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응시했다. 너 때문에 우리 며느리가 그런 짓을 한 거구나. 이상민의 표정이 변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보험 사기 말이야. 윤정이 혼자서 그런 복잡한 일을 할 리 없이. 내가 시킨 거지. 이상민은 웃음을 지었지만 그 웃음은 섬뜩했다. 어머님,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해? 영순이 벌떡 일어났다. 윤정이 휴대폰에 있는 메시지들 다 봤어. 너한테 보고하는 메시지들 말이야. 이상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윤정을 째려보았다. 윤정아, 휴대폰을 왜 보여줬어? 윤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이상민은 주머니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어 뭔가 조작하기 시작했다. 동수가 일어서며 말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상민이 짧게 대답했다. 영수는 그가 뭔가 증거를 없애려고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동수야, 저 사람 휴대폰 빼앗아. 하지만 동수가 움직이기도 전에 이상민은 휴대폰 조작을 끝냈다. 그리고는 윤정에게 다가갔다. 윤정아, 우리 가자. 어디가? 영순이 막아섰다. 경찰서에서 조사받아야 하는데 어디가? 이상민이 영순을 밀쳤다. 비켜세요, 할머니. 할머니라고 영순이 분노했다. 너 같은 놈이 나를 할머니라고 불러? 그때 아들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왔다. 상황을 파악한 민수는 이상민 앞에 섰다. 당신 누구세요? 우리 어머니한테 왜 그래요? 민수야, 윤정이 남편을 말렸다. 됐어. 나 가자. 안 돼. 영순이 윤정의 팔을 잡았다. 너는 어디도 못 가. 경찰서에 신고할 거야. 이상민이 냉소를 지었다. 신고요? 어머님이 범인인데 누구를 신고한다는 거예요? 뭐, 어머님이 보험 사기의 주범이라고 윤정이한테 들었는데요. 윤정이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고, 영수는 기가 막혔다. 이 사람이 정말 증거도 다 있어요. 어머님 서명, 어머님 통장, 모든 게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이상민의 말에 민수가 혼란스러워했다. 엄마, 정말 그런 거예요.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하지만 이상민은 계속해서 영순을 몰아붙였다. 나이 드시면 기억력이 나빠지잖아요. 어머님도 잊으신 거 아닐까요? 영순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이 교활한 남자가 모든 걸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동수야, 지금 당장 경찰서에 신고해. 동수는 집 전화기로 다가갔다. 하지만 이상민이 그를 가로막았다. 잠깐만요. 굳이 그럴 필요 없지 않을까요? 왜? 어차피 이미 신고된 사건이잖아요. 게다가 어머님이 주범이고. 이상민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거라도 받으세요. 위로금입니다. 봉투 안에는 현금이 들어있는 것 같았다. 영수는 그것을 쳐다보며 분노했다. 이 더러운 돈 가져가. 영순이 봉투를 집어던지자 돈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이상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할머니, 너무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나가는 게 뭐야? 너희들이 나가는 거지. 이상민은 윤정의 팔을 잡아 끌었다. 윤정아, 가자. 여기 있을 이유 없어. 안 돼요, 오빠. 저는 여기가 집이에요. 집. 이상민이 비웃었다. 이제 곧 감옥이 너 집이 될 텐데. 윤정이 울음을 터뜨렸다. 영수는 며느리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분명 윤정도 이상민에게 이용당한 피해자인 것 같았다. 윤정아, 너 정말 가려고? 윤정은 영순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이상민이 윤정을 끌고 나가려 할 때 영순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윤정아, 내가 지금 가면 너도 공범이야. 하지만 남아서 진실을 말하면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윤정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상민이 더 세게 팔을 잡아 끌자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다. 문이 닫힌 후 영수는 바닥에 흩어진 돈들을 바라보았다. 더러운 돈이었지만 동시에 증거이기도 했다. 이상민이 이 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 동수야, 이 돈들 모아서 봉지에 넣어. 경찰서에 가져다 줄 거야. 영수는 결심했다. 이상민과 윤정의 모든 죄를 밝혀내겠다고.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이 일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상민이 얼마나 치밀하고 위험한 인물인지를. 영순이 경찰서에 이상민의 방문과 돈봉투 사건을 신고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수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김정훈 경사로부터 온 전화는 희소식이었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윤정 씨가 자백했어요. 정말요? 네,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이상민이 주도한 조직적인 보험 사기라고요. 어머님 포함해서 총 12명의 노인분들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영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것이다. 윤정이는 어떻게 됐나요? 윤정 씨는 협조적으로 나와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받고 있어요. 이상민과 그 일당들이 주범이고 윤정 씨는 협박받아서 어쩔 수 없이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수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윤정이 나쁜 일에 가담한 건 분명하지만 그녀도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상민은 잡혔나요? 아직입니다. 하지만 곧 검거할 예정이에요. 윤정 씨가 제공한 정보로 이상민의 은신처를 파악했거든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보험 사기단 검거 소식이 나왔다. 영수는 가족들과 함께 뉴스를 시청했다. 최근 수개월간 노인층을 대상으로 보험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주범인 이상민은 피해자들의 명의를 도용해 총 3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들어가는 이상민의 모습이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교활한 미소가 없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박영순 씨의 며느리였던 윤정 씨는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영수는 뉴스를 보며 감회가 새로웠다. 일주일 전만 해도 자신이 범인으로 몰릴 뻔했는데 이제는 피해자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이 집에 돌아왔다.
그녀는 많이 야윈 모습이었다. 영순과 마주친 윤정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영수는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분노보다는 연민이 앞섰다. 윤정아, 앉아. 윤정은 조심스럽게 영순 앞에 앉았다. 어머님, 저는 처음에는 정말 몰랐어요. 오빠가 그냥 보험 가입 도와달라고 했어. 처음에는 몰랐다고? 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였어요. 그때 그만두고 싶었는데 오빠가 협박했어요. 이미 공범이 됐으니까 같이 가자고. 영수는 윤정의 말을 들으며 이해했다. 이상민은 윤정을 처음에는 속이고 나중에는 협박해서 계속 사기에 가담하게 만든 것이었다. 그래도 너는 나한테 거짓말했잖아.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윤정이 눈물을 흘렸다. 영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윤정아, 내가 한 일은 분명 잘못된 거야. 하지만 내가 진실을 말해줘서 다른 할머니들도 구제받을 수 있게 됐어. 어머님,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지. 네, 어머님.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영수는 윤정을 용서했다.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다시 시작할 기회는 주고 싶었다. 한 달 후, 영수는 경찰서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그녀의 신고와 협조로 대규모 보험 사기단이 검거되었다는 이유였다. 박영순 씨의 용기 있는 신고로 많은 노인분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정훈 경사가 감사패를 전달하며 말했다. 다른 피해자 할머니들은 어떻게 되셨나요? 모두 보험금을 돌려받았고 이상민 일당들이 가지고 있던 현금도 피해자들에게 분배될 예정입니다. 영수는 뿌듯했다. 자신의 고발로 12명의 할머니들이 모두 구제받게 된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수는 새로운 결심을 했다. 앞으로는 더욱 조심스럽게 살되 불의를 보면 당당히 맞서겠다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는 없다고. 저녁 식탁에서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윤정도 있었다. 그녀는 이제 취직 준비를 하고 있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서였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아들 민수가 말했다. 별것 아니야.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지. 영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비록 큰 시련이 있었지만 오히려 가족이 더욱 단단해진 것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아직도 할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상에는 여전히 이상민 같은 나쁜 사람들이 있고 자신 같은 노인들을 속이려고 한다. 하지만 영수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그리고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이다. 달이 밝은 밤, 영수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살아갈 날이 아직 많이 남았구나. 영수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앞날은 여전히 희망으로 가득했다.